매년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일본 제1의 온천 고장 오이타현. 그 도심에서 2시간가량 달리다 보면 작은 농촌 마을 나카치에무라가 나타납니다. 나카치에무라의 부락 중 한 곳인 이곳 미야하라의 주민은 단 1명뿐이라고 합니다. 남은 주민 1명마저 떠나면 이곳은 말 그대로 소멸하게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맞은 나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일본. 과연 일본은 이 위기에 대한 답을 찾았을까요? 미야하라가 속한 나카치에무라는 과거 이 일대에서 제법 큰 마을에 속했다고 합니다. 낮이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저녁이면 밥 짓는 내음이 가득했던 마을의 풍경이 이리 변할 줄. 그날의 마을 사람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주민 1명이 떠나면 미야하라는 사라진 마을로 지도에 남게 되겠죠. 미야하라의 소멸을 지켜보며 나카치에무라 지자체 역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는데요. 일본의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안 해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구가 늘기는커녕 재정만 줄어들 뿐이었죠. 平成9年の1月からですね、中津江村役場で、結婚や出産の時にお祝い金をあげるという制度がありました。住宅がない方のために村営住宅を、たくさん建設していました。増加に何か効果があった？いや、特にですね、それをしたことで人口が増えた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が、極端に減るということもなかったと思います。はい、 결국 인구 유치를 포기한 나카치에무라는 독자적인 지자체 운영을 포기하고 히타시에 합병됐습니다. 그 대신 인구를 늘리는 데 들였던 노력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죠.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대신 행복하게 소멸하는 법을 찾기로 한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되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마지막까지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을을 가꾸기로 한 것인데요. 中津江だけじゃなく、これはどこも日本中世界中で人が減ったっていうのを言われているので、中津江村だけが人口が増えるという解決方法は多分ないと個人的には思います。ただ人口は減ってしまっても、今住んでいる人たちがいかに地元で暮らし続けられるか、楽しく生活できるかっていう工夫をですね、するために皆さん頑張ってると思います。
문제는 작은 마을 미야하라에서 시작된 인구 소멸의 고민이 나카치의 무라로 옮겨갔고 이제는 이들을 합병했던 도시 히타시 전체의 고민이 되었다는 겁니다. 多分日田市の周辺部はみんな同じことだと思うんですよ。街中だけ集中していて周辺部は多分うちと同じような感じでそうやって自然と減っていく状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はちょっとなくなるしかないっていう、もう自然となく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누구나 가슴속 품고 살았던 고향의 정취. 이제는 빈집만이 남아 추억도 흔적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현재 일본 정부에서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지자체에 대해 과소지역으로 지정,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약 49.8%, 그러니까 무려 절반에 달하는 자치단체가 과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빈집입니다. 지방의 경우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거나 고령인 거주자가 사망하면서 빈집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기준 일본 내 빈집은 900만 채로 전체 주택수의 약 14%로 사상 최대 수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후엔 지금의 2배가 넘는 2천만 채가 빈집으로 방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도쿄의 각 구청에는 빈집 전담 부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본 도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아라카와구. 이곳 역시 지금은 넘쳐나는 빈집들로 골머리를 앓는 중입니다. 荒川区内にはマンションを含めて4万2000棟ほどの建物がございますが、その中で空き家がですね1300棟ほどあるという実態調査の結果がございます。やはり高齢化に伴ってお亡くなりになる、あるいは施設に入所されるという方がそのお住まいからいなくなるというところがまず一つ大きなところになるかなと思ってます。またもう一つはですね、やはり核家族化、家族がやはり小規模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単身世帯、あるいは夫婦の世帯の方々が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後継ぎ等々もないというところで、そのまま放置されているという住宅もあるかなと思ってございます。空き家をそのまま放置しておくとですね、やはり防犯、防災、また景観の面でも、周辺の方々に悪い影響を与えてく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패션과 예술의 도시 아오야마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맨션은 1973년 외국인을 위해 지어진 고급 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리모델링을 통해 공유 오피스로 탈바꿈되었다는데요.
이처럼 기존의 공간을 새로이 활용하는 방안이 빈집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와 벤처 기업들이 함께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스타트업 대표 와다 씨 역시 이런 점에 착안해 빈집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그에게 발굴된 오래된 민가들은 다양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一般的に空き家っていうのは人が住むところなんですが、今は、そこがカフェになったりレストランになったり、例えば今多いのは民泊、いわゆる、あとはシェアオフィス、シェアハウス、あとは高齢者のグループホーム、こういうような形で住宅が違うものにどんどん転用されていますね。はい。 그렇다면 집을 구하기 힘든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빈집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そうですね。荒川区時代自身もですね、やはり人口が減少していたという時期が一時期ございまして、その際に若者世帯を受け入れようということで、一時期新婚さん向けにですね、補助制度を導入してた時期もございましたけれども、現時点ではそういった支援制度は持ってございません。原則的に日本の場合の住宅市場っていうのはもう20年前に基本的に民間のマーケットに委ねる方向に政策を切りましたので、そういう家賃補助とか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若者にするっていう制度はないんですね。ただあるとしたらですけど、日本語で言うと都市再生機構というところがありますが、それが比較的都心部でも相対的に安い家賃で、賃貸住宅を供給している例はあるんですが、ただ数が相当少ないので、全体をカバーするにはとても足りないですね。ただそれとあまりそれをやりすぎてしまうとですね、今度は民間のマーケットを歪めてしまうことにもなりかねない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ね。民間がそういうところを安く提供されてしまうと周辺の賃料相場が下がりますので、そういうふうなことをどこまで公的機関がやっていいのかって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問題になってくると思います。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빈집이 늘어갈수록 방치될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데요. 処方箋としてこれが効くっていう薬はないんです。しかもその流れ自体を止めることもできません。これの大きな原因は元は人口の減少にあるので、この減少を止めるためには出生数を増やして人口を増加させていくしか根本的な治療法はないわけなんで、そういう意味では治療法があるかと言われると今のところないわけなんです。 인구 69만 명인 도쿄의 아다치구. 지난 3월 수십 년간 운행하던 한 버스 노선이 폐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一つの路線がなくなったと聞いてますけど、それ本当ですか？そうです。もう3月になくなった。3月になくなったんですか？もうちょっとあったけどね。その路線利用したことありますか？ない。ないんですか？前はあったかわかんないけど最近ないね。でもその路線あったけどね、なくなっちゃって不便だね。の人いっぱいいると思う。しょうがないよね。それなんでなくなったかご存知ですか？結局人がいないから。これ運転する人もいないです。だから人がいないから減っちゃう。回数も減ったし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일본의 경우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의 연령대가 5, 60대로 고령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고령의 운전기사들이 점점 은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인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현상은 일본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한 해 일본 민영 버스 회사 127곳 가운데 80% 가까운 업체가 운행 중이던 노선 일부를 폐지하거나 감편했을 정도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는 외국인 버스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등의 다른 교통수단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이처럼 인구 소멸은 단순히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노후화되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질마저 악화시키고 마는데요.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감소한 인구에 맞춘 사회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人口が減ること自体が問題ではないんです。で、問題なのは減少するプロセスが問題なんだと。当然人口というのは経済力の大体指標でもあるので、経済力が弱くなるし、都市も拡大した都市から縮小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ので、その間に空き家以外にもいろんな施設の非効率性が出てくると。で、インフラについても今までの1億人以上の人口を前提としたインフラ整備がされていると。で、これがいらなくなると。じゃあそれをどう安定期に向かった人口のサイズに合わせたような都市に変えていくのか、あるいは社会制度設計に変えていくのか、これが一番の本質的な問題であって、人口が下がることではなくて、その下がるプロセスをどうマネージするかっていうのが人口減少問題の本質だと思います。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상황. 이에 일본 정부는 세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무료,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냈죠. 이런 정부의 노력은 과연 젊은 층에게 얼마나 와닿았을까요? 아름다운 풍등축제와 전통적인 분위기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는 히카와 신사. 이곳은 연인 간의 사랑을 맺어주고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10여 년 전과 비교해 결혼율이 30% 가까이 감소한 오늘날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곳에서 어떤 소원을 빌고 있을까요? するんだったら早く、遅いんだったらしないで。30ぐらい。30ぐらい。30までに結婚しなかったら結婚しない。その30点の基準は何だと思いますか？で30までに結婚しなかったら、まともな男だと見られない。ああ、そうなんだ。結婚率とか出産率がどんどん下がっていくのはどうして経済的ではなくて他の理由とかあると思いますか？一つの思考で動いてないからかな。昔はお腹が空いてたらみんなでご飯食べれるようになりたいから一つ目的を持ってみんなで進んでたけど、今はみんな幸せ、もう十分求めるものがないから。なるほどね。つまり昔は家族の幸せを求めたら今は自分の幸せを求める。やれることが多すぎるのかな。やれることが多い、これだな。だって昔やれること選択肢が少ないからその中から選んでいく幸せ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でも今は
何でも選べちゃうからみんな何も選ばないというか選びにくいのかな。多分そう思います。1975年ぐらいからだんだん結婚する人が少なくなっ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30年ぐらい日本の経済が弱くなり、すべての男性が安定して収入を稼げるわけではな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やっぱり結婚して生活が苦しくなるのは嫌だと、男性も女性も考えるわけですね。つまり恋愛っていうのは結婚の手段という意識が強いです。結婚するのにふさわしくない相手と恋愛してしまったら、男性はお金の無駄、女性は時間の無駄、そんな無駄をするぐらいだったら、恋愛はやめとこう。つまり単に好きとか、いい相手がいるからといって軽々しく付き合うのは結果的に、日本では今コストパフォーマンスが悪い。で、結婚相手は経済的にうまくやっていける人としようっていうふうな傾向が出てきてますね。결혼하지 않는 젊은 남녀들을 위해 일본의 지자체들이 나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바로 지자체가 나서서 AI의 중매를 서는 겁니다. 埼玉県内で少子化対策で何をしたらいい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を、埼玉県はじめいろいろ企業や、民間の事業者さんなども集まって考えた時に AI マッチングを使った出会いの場の提供ができたらいいのではっていうところから사이타마현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인공지능 중매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들의 결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약 100여 쌍의 커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AI に自分の運命を託されてっていう。そうですね。スタートした当時はやはりなかなかマッチングアプリマッチングシステムっていうところが、どういったものなんだろうっていうことで不安を抱かれる方もいたんですけれども、ただ埼玉県など、が取り組んでいる公的な結婚支援センターというところで、信用していただいて、あと本人確認もきちんとしている、それから、いろいろ提出書類をしていただいて、年収証明なども登録する際に出していただいたりもしていますので、そこがきちんと情報は確認した上での登録情報だということでだんだん信用をいただいておりまして、인구 절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노력들에도 일본 전체의 결혼율과 출산율은 계속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요. 1970년 103만 건에 육박했던 결혼 건수는 2019년 58만 3천 건으로 반토막이 났고 1974년 2.05명에 달했던 일본의 출산율은 2019년 1.36명으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저출생보다는 오히려 미혼화, 즉 결혼을 망설이는 것이 문제라는데요. 일본의 저명한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는 일본 저출생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미혼화를 지목했습니다. 結婚しないで子供を産む人はほとんどいないので、結果的に子供の数も少なくなりますよね。子供が生まれた、何人も生まれたら貧乏に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のが怖いわけですよね。だから子供何人生まれても貧乏にならないような方策をしなければ、日本や中国、韓国の少子化は止まりませんよね。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독신을 선택하는 한국의 비혼과 달리 일본의 젊은이들은 대체로 결혼 그 자체는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높은 집값, 그리고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자녀를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미혼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데요. 逆にヨーロッパやアメリカのようにとにかく子供を成人まで育てればいいんだっていうような考え方ではなくって、とにかく子供を立派に育てなく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プレッシャーがすごく強く、それは変わっていないですよね。日本では高等教育の費用、大学とか専門学校の費用は原則親が出さ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われているので、そうなると子供をたくさん産んだら将来子供がかわいそうというような意識が働いて子供の数も少なくなる。で、子供が産めないんだったら結婚は、諦めようという人も増えるわけですよね。だから収入が男女、特に男性で収入が低い人はなかなか結婚ができなくなるわけです。그렇다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지 물어봤습니다. もしいい人がいて、結婚できたら子供がいたらいいか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子供が絶対に欲しいわけでは今のところはないです。多分自分の今の生活を維持できなくなるとか、あとは、自分の好きなことにお金が使えなくなるとか、なんていうんですか、家族を作ることに、その資金がないとか、そういうところかなと思います。国的にもやっぱり子供多くいた方がいいなとは思いつつ、少しどこか他人事な感じというか、自分のためにもいろいろと投資し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もあるので、こういう形で生きてますね。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사회. 또 한편으로는 가족이란 존재가 든든한 울타리나 버팀목이 아닌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 그렇게 오롯이 혼자 살기를 바라고 또 혼자 살기를 강요받는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결혼과 육아는 멀리하고픈 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며 사람 간의 관계도 일방통행이 되어버린 세상. 반대로 혼자 사는 것을 멈추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 분쿄구에 위치한 고마 할아버지의 집. 이곳은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이곳은 지자체가 마련한 공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주도와 참여로 탄생한 곳이죠.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르게 마음의 병을 앓고 쓰레기집에서 사는 이웃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주민들이 서로의 일상과 마음을 교류할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모나 가족 없이 홀로 사는 통에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랐죠. 문제는 어디서 공간을 마련하느냐였는데요. 지역 토박이인 야스오 씨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이 집을 무상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これは文教部の子ども政策の一つの中で、そういうお子さんたちの憩いの場所というか、お母さんと子どもたちが集まっておしゃべりできる、そういう場所を探してたんです。それでちょうど駒地のうちの隣のここがちょうど空き家というか、なったんで、相続人からここを借り受けたと。それでここをオープンしました。 그렇게 시작된 고마 할아버지의 집은 자연스럽게 공동육아와 세대 간의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죠. 고마 할아버지라는 이름 역시 동네 아이들을 돌보고 교류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모습에서 착안한 이름이라는데요. 그래서일까 이곳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何歳ですか？今8ヶ月です。8ヶ月？はい。こういうところがあるっていつ気づいたんですか？もともとよく児童館にいてたんですよ。はい。で、そこの、ママたちから、この、素敵なところもあるって聞いて、来たんですね。はい。これどう感じたんですか？ここ初めて来た時。すごいなんか楽しそうですし、でね、子育てに困ることがあったら、ここでも、相談していただけるし、すごい助かるなと思ってます。今一番大変なことは何ですか？一番大変、なんかねなんだろう最近割とスムーズではい、どうする？遊ぶ？地域の方の交流と、あと孤独孤立の防止があります。それは高齢者も、あと子育て中の方もそうですね。でもし困ったことがあった時も、最初に区役所に行くんじゃなくて、こういうところで相談をし合えるような関係を作ってもらいたいと思ってます。すぐにこの居場所があることで、その出生率だったりとか、高齢者の方の健康年齢が増加するかって直結する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言い切れ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地域のつながりを持てる場所があるっていうのはどの世代にとっても安心して地域で生活を送る上では大事な心の支えにな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うので、ここの地域だったら子育てしやすいなって思えたりとか、できるだけこの地域で健康で死ぬまで生活していき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思う人たちが増えると出生率にも健康年齢のが高くなっていくことにもつながっていく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思います。도쿄에서 6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카야마현 나기초. 인구 5,700여 명의 농촌 소도시인 나기초는 출산율 반등의 기적을 이뤄낸 대표적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 기적의 출산율이 시작된 곳, 바로 나기 차일드 홈으로 불리는 육아 지원 시설인데요. 親同士が交流をしたり、子育ての悩みを共有したり、子育ての楽しさ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同時に、子育てで孤独孤立を感じないような
楽しく子育てができるように、そういったサポート、メンタル的なサポートをするための施設として整備しました。 아이의 행복에 앞서서 부모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공동육아였다는데요. 육아수당 등 양육 지원만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양육에 대한 의식 변화에 무게를 두었다고 합니다. 0歳のお子さんから4歳ぐらいまでの主にお家で育児をされている親子さんが自由に遊びに来て、情報交換したりお友達同士遊んだりという場所になっています。 저출생 위기를 겪던 2002년 나기초는 인근의 인구 10만 도시 쓰야마시와 합병이 추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투표에서 나기초 주민 70%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지자체의 생존을 위해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는데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나기 차일드홈 설립 이전 1.4명이었던 출산율은 이후 2.95명 수준까지 상승했다는데요. 일본 평균 출산율이 1.26명인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奈義町はやっぱり3人とか子供さんが3人とかいらっしゃるご家族が今も多くて、でここに来ることによって自分一人で頑張って育てなくてもなんか周りも応援し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もうちょっと産んでみようかなみたいな、確かにそういうお母さんの声もあったりするなとは思いますし、政策的にそのハード面でいろんな金銭的な支援もあったりするので奈義町いいなみたいな声をここで聞いたりもしますね。これがいいですね。なんか他のお母さんが子供の面倒も見てくれる。ここに来てたらもうみんな自分の子供みたいに気にかけてお互いが助け合ってるって感じ。自然で遊ぶ方が楽しいので私はここが合ってるかな。まだありますよ。お母さん帰ってくる。それは調べたんですか？誰かに。私の姉が時々ここのチャイルドのスタッフのお手伝いをしていて、で一緒に行ってみるって言われて一緒に来たのがきっかけです。初めて来た時どういうイメージだったんですか？出入りしやすい、気兼ねなく来れるなっていう雰囲気はあったので、それからずっと来ています。みんなの子供をなんか育てる、そういうイメージ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それはどう思いますか？いろんな刺激があっていいなと思います。いろんな刺激というか。例えば自分の娘がより大きい子だったらこれから娘はこんな風になっていくのかなって感じれたり、娘よりちっちゃい子を見たら娘もこういう時あったよなっていうのを思えたりっていうのが、その成長を感じられる、一緒に成長を感じられるっていうのはいいなと思います。(24시간 365일) 우리는 각자가 소망하는 행복을 위해 매일을 살아갑니다. 日本ではやはり子供が生まれれば嬉しいっていう人は多いと思いますけれども、経済的に大変だし時間的に大変、さらに自分の好きなものにお金が使えな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意識も強いので、経済的に困難な中で子供が生まれてしまうとそれは大変、不幸になる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う人は増え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増えていると思いますね。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일 역시 모두 행복을 위해서죠. 그렇기에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행복에 대한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기 초의 작은 변화가 보여주듯 한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작지만 환한 마음의 여백이 생기지 않을까요?